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우리는 상방에 모든 것을 걸어놨다. 상방으로 갈 것 같다. 왜냐면 CPI도 도와줬고 PPI도 잘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시장은 내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들이 다 지나갔는데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 이슈들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목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CPI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수요일 기준은 CPI가 아주 잘 나왔어요. 3대. 우리 4 달아야 된다고 했는데 PPI도 잘 나왔어요. 근원이 5.0이 4.8 나와야 되고 그 기본적인 거는 3.0 대부분 예측했어. 그거는. 근데 이제 나는 4.9 봤는데 4.8이 나와서 와우 해갖고 그날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꼭 9시 반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렛츠고! 그게 341이었어. 선물이. 오늘 얼마까지 간 줄 아니? 장주? 340. 49. 349? 전번 고점이 350이 2650이야. 오늘 여기까지 땡겨버린 거야. 그러면서 막판 한 10몇 분 만에 문 닫아놓고 여기서 1포인트를 뺐어. 338.2로 끝났어. 파생시장에서는 단기 상태 고점 냄새가 납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매도로 오버나이트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땡김의 주체가 소부장 시스템 반도체. 엄청났죠. 뭐 한미 반도체 까라 해서 이쪽. 그리고 오히려 시장을 죽인 게 원전이니 건설기계니 그동안 주도했던 조선이니 이런 것들을 급락시키면서 완전히 롱숏이 갈리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했는데도 원전 관련주 갖고 계신 분이 이게 뭐야? 오늘 오히려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전체적인 시장에서 찌글찌글했던 한미반도체가 이틀 만에 그냥 급등하면서 주변주를 땡겨갖고 심지어는 PCB 업체 코리아 서킷도 그동안 급등했던 2만 원 우리가 매도하려 했던 거 급락했다가 오늘 2만 원까지 단기간에 올라가는.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롱숏으로 구분되고 뭔가 이게 시장 뭐 이제 레츠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 에너지가 나온 하루였습니다. 금요일 날. 그런데 저는 이거 올린 쪽이 나는 이거 답답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게. 우리 무협소설 얘기하면 네. 중국 무협소설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의천도령기 2019년 넷플릭스 보면 있습니다. 무려 한 30몇 편이에요. 한 정주행하면 한 일주일은 그냥 갑니다. 그거에 사파와 정파의 싸움이 아닌가. 뭐 이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말씀을 딱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오늘장에서 사실 엔비디아 발로 반도체 종목들이 막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예측했던 건 원전이나 방산 이런 섹터였는데 원전과 방산이 숏이 되고 반도체주가 롱이 된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정파와 사파의 싸움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럼 선생님 정파는 반도체 이쪽이고 사파는 현대로템 뭐 이런 방산과 원전 쪽 이런 쪽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말이 되는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요. 현장으로 설명하면 설명 이게 얘기 좀 해줘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삼성전자하고 원전 방산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정파 사파가 나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 정파는 지금 현재 제도권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리서치 센터장, 자산운용사. 그 기관들인 거네요. 기관 투자자. 그쪽에서 ETF 또 주로 하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폴란드 대통령이 가 계시잖아. 지금 어떤 면에서 상징적 의미도 있어. 지금 어저께 뭐 웨스팅하우스 갑자기 뚱따지 같은 얘기 나오면서 BH 상한가 쳤는데 오늘 그냥 하락시키고 그러면서 뉴스 보면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뭐 MOU 비슷하게 또 뭔가 또 원전 수주할 것 같다 뉴스에 아주 찬물 쫙 급락을 시킨 거야. 사파는 옛날에 제도권에 책임 있다가 잘린 사람들.
그래서 그쪽에 원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제도적으로. 그러면서 복수심에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자기의 취향도 있고 주도도 있지만 또 정치적 색깔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가다 이런 뉘앙스 얘기하지. 금융권은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됐습니다. 뭐 되려면 저는 내년 총선 이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이나 건설기계나 미국 우클릭한 거 이런 것들의 에너지들은 오히려 사파 쪽 에너지로 자기네들이 자금력 갖거나 사모펀드나 뭔가 이렇게 투자 조합하거나 이런 에너지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정파가 될 거야. 고위 뭐를 맡으실 분들이 많아. 그러면 지금 산 거를 A 펀드라고 그러면 나중에 사서 ETF 만들거나 뭐 하면 B로 넘길 수 있겠지. 네. 그 작업이 한 3년 걸릴 것 같아. 그게 이제 사파들의 시황관이야. 그리고 정보 정책 에너지로 그 방향을 끌고 갈 것 같아. 그런데 정파는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여기서 더 땡기고 SK하이닉스 땡기고 이러려 그러는데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롱숏 에너지가 너무 세거든.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그러면 삼성전자 이런 IT를 더 땡기면서 뭔가 시장을 2650에서 쌍봉이 아니라 2700도 가고 2800도 갑니다. 고객들 끌어들이고 갖고 이쪽으로 확 몰라면 못 땡겨야겠냐. 반도체 쪽. 그게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한 달, 두 달간 옆으로 쉬었던 한미 반도체를 상징적으로 급등시키면서 칩셋 미디어 그러니까 조종했던 SNS텍이나 이런 거 미래 반도체 이런 것들이 딱 가니까 이야 이거 시스템 반도체 이틀 만에 급등파도 만들어. 그러면서 340에서 300 거의 49까지 만든 게 그 에너지야. 그리고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현대 모비스가 무려 이 무거운 종목이 6%나 올라갔어. 현대 모비스. 내가 현대 모비스, 현대차, 기아는 하지 마시라고 그러거든. 이거 하느니 우리가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현대 로템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 로템을 깎으로 급락시키면서 현대 모비스를 타 올려. 그건 뭐야? 요 에너지. 현대 모비스 요기를 이용해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상승을 한 이유, 뭐 그 속에는 약간 이제 기관 투자자와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포지션 간의 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가는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일단 반도체주들 선생님 이거 좀 짚어보고 갈게요.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CPI 발표가 잘 됐고 PPI 발표가 되면서 뭐 기술주, 테크주들이 움직였고 나스닥도 움직임이 좋고 환율도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갔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ARM을 투자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 모멘텀으로 특화된 한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연결고리를 땡겨버린 거야. 단기간에 20, 30%. 이 에너지가 그동안 무겁게 움직였던 LG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삼성전자를 직전 고점이 73,000 오늘 400원인가? 오늘 74,300원까지 땡기는 가장 결정적인 에너지를 준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얼마 샀을까? 얼마 샀을 것 같냐? 오늘 같이 이러한 에너지 주력으로 땡겼다는 얘기는 승부 걸었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지? 봐봐. 오늘 외국인이 480만 주. 480만 주. 그리고 쌍끌이 매수, 금융투자가 330만 주. 그럼 선생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기관 정파 기관들도 반도체 종목 쪽에 집중을 한다는 건 이제 2분기를 지나서 점점 극복해 나가는 실적 회복, 이익률 개선 이쪽으로 가서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갖고 그렇게 땡겼는데 오늘 이게 금액 베이스로 한번 보자. 금액 베이스로 수량 베이스로는 뭐 480만 주가 3,500억이야.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2,400억이야. 합치면 거의 합치면 6천억 정도 매수해. 근데 이게 네이키드 매수면 비차익 6천억 이상 들어왔어야지. 근데 비차익 반밖에 안 들어왔어.
3,000원. 그럼 뭐야? 당비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 뒤에 항상 매도가 미결제 늘리면서 선물 합성 매도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걸 땡겨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거, 이 짓 하나 봐. 직전 고점 돌파하는 처음에 삼성전자 지금 매수한 걸 죽여버리면서 선물 매도 쌓아놓은 거를 챙기는지 보자. 그럼 다음 주는 시장이 하방으로 갈 수 있겠네요. 이게 19일 D-Day 잡자고. 그래서 오늘 인버스 곱을 우리가 2,650원에 파라고 한 거를 오늘 2,420원입니다. 30%만 사보자 그랬어. 그리고 직전 이 저점이 2,400원이거든. 그 우리 종합주 2,650 찍을 때 그거 깨면 다 사자. 요게 19일 전까지. 그럼 19일이 무슨 날이 이게? 테슬라 실적 발표. 19일이 테슬라 실적 발표. 요번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야? CPI에서 우리가 레스고의 상방 불렀어. 왜? 이제 안정이 된 건 금리 인상 올해 2번 안 할 것 같으니까. 한 번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장 큰 수혜가 뭐야? 빅테크잖아. 빅테크주 랠리. 그게 이제 나스닥 14,000 돌파합니다. 오늘 14,000이야. 근데 14,500원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게 7월 19일하고 7월 24일.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있어. 리밸런싱이 있으면 포트 축소되는 것만큼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나스닥이 이제 도와줘야 돼. 근데 오늘 밤부터 나스닥 선물 보시죠. 오늘 밤부터 나스닥 선물 작업 들어가나. 이 본장에서는 막 땡기면서 막판에 한 20-30분 남겨놓고 오전 내내 348.7080만 원은 두들겨 맞고 338.0만 원은 지지하면서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렸었거든. 그러면서 미결제를 계속 늘렸어. 그리고 막판에 여기에서 349 이거를 팍 당겨놓고 문 닫아놓고 1포인트를 빼버렸어. 이 1포인트가 뭔데? 근데 이 하생시장에서는요, 1포인트가 옵션, 위클리 옵션은 생명을 좌우해. 살아날 거냐, 죽을 거냐. 그걸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야간 선물에서 347.5를 공격하나 보자고. 그럼 다음 주에 조정입니다. 그러면 인버스 곱이 거꾸로 올라가고 오늘 올라갔던 에너지에 하루 이틀 연속성 있다가 죽여버리는지 또 보자고. 그럼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 게 우리한테 우호적인 건가요? 아이, 당연히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 19일 실적 발표를 보자고 하셨으면 그날을 기점으로 뭔가 포지션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죽이냐 그 전에 돌파하냐 요 차이만 있을 것 같고. 나스닥에서. 그 다음에 그때를 따라가지 마시고 있는 분들 수익률 현실화 시키는데 주력을 하시고 오늘 사파 쪽에 주도주의 에너지가 급락한 걸 거기서 거꾸로 사 모으면 롱숏이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오른 이유도 확인을 해봤는데 개별 종목으로 선생님 상한가 장중에 봤던 한미반도체, 미래반도체, 칩셋미디어, AD 테크놀로지 전략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다 팔아드렸고 그 AD 테크놀로지만 이제 21,000원, 2,000원 사서 오늘 AD 테크놀로지도 어제 오늘 26,000원에 때리라고 그랬어. 반. 근데 선생님 정파가 이쪽으로 올리고 있으면은 이쪽에 또 그래도 한동안 더 가지 않을까요? 왜 때려요? 다음 주 조정이라서? 나도 살짝 정파. 그러니까 나는 사파 쪽 에너지지만 잘렸잖아. 그러지만 정파가 하는 후배. 사파가 하는 선생님 걸 정반합인 거지. 나는 몰래 숨어갖고 이렇게 쪼찡 붙을래. 그러면 정파에 속해서 한 게 AD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현대 현대 에버. 현대 에버. 현대 글로비스. 이건 정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오늘 현대 글로비스 AD 테크놀로지. 한번 볼래? AD 테크놀로지 볼까요? 아니, 현대 에버다임 한번. 현대 에버다임. 아니, 에버다임이란다. 오토 에버? 현대 오토 에버. 현대 오토 에버 이거 정파 거거든. 봐봐. 와우. 근데 오늘 현대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현대차 지금 한 달 동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시고 오늘 좀 올랐어. 그래 오늘 보이. 괜찮았어. 오늘 현대 붙은 것들. 롯데 빼고. 그래 보이. 가장 상징적인 게 현대 현대오토. 롯데미야. 현대 롯데면 거의 8% 죽여버렸어. 사파의 대표 종목. 여기 현대 오토웨버는 현대 롯데면은 정파야. 정파 현대글로비스. 이게 제가 구분하는 건 자산 운용사나 이런 쪽에 리서치들이 막 나오고 이런 쪽 종목이야. 그리고 테슬라 연골고리, 자율자동차 연골고리. 근데 선생님 정파 쪽은 반도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현대 오토웨버는 자동차인데? 이게 자율, 차량용 반도체, 거기에 대한 연골고리. 이게 시스템 반도체하고 같이 봐야지. 그러니까 요즘은 전차주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자, 자동차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이게 여기에도 들어가? 저기에도 들어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교집합을 가지고 있고 어느 틈새로 연결이 되는지를 함께 보시면서 추적을 하셔야 이 흐름에서 맥을 딱딱딱딱 짚을 수 있거든요. 현대 오토에버가 선생님 이 종목이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50% 정도 팔아드렸어. 오히려. 아니 15만 원대 팔자 그랬어. 남은 물량은 데드 잡아갖고요. 요번에 그 다음 주까지 24일이나 25일 금리 결정될 때까지 그 나스닥 19만 원, 20만 원 오면 다 파세요. 현대 오토에버? 오토에버. 그러면 10만 원에서 단기간에 20만 원 거의 갈 거는 100% 에너지가 나온 거야. 하나기술이 그래서 다 팔아드린 거고. 하나기술은 이제 매매 대상에선 제외시켰어.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도 다음 주에 뭐 18만 원 되면 뭐 비율 매도는 알아서 하시고 18만 원 데드, 19만 원 오면 18만 5천 원 데드, 데드를 높여가고 나머지 수량도 잘 팔고 나오십시오. 그 AD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AD 테크놀로지는 박스. 그러니까 26,000원 판 거 2, 3,000원 빠지면 다시 사. 그리고 26,000원 넘어가면 또 팔아. 반은 사고 팔고 하다가 나머지는 3만 원을 언제 돌파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26,000원, 22,000원 그래갖고 올려놓고 흔들고 이게 한미반도체야. 3만원 32,000원대는 두들겨 맞고 27,000원 아래 이거 지지했다가 여기서 뚫고서 4자를 보게 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AD 테크놀로지도 차량 반도체나 요새 요거 만지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6,000원, 2,000원, 22,000원 이게 4,000원 진포가 아니야. 응? 거기 그럼 중심값이 24,000원이야. 그럼 24,000원을 지지할지 깼다 갈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지지하면 24,000원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래 놓고 그리고 24,000원 지지하지. 그러면 요거 고점보다 2,000원 높일래. 28,000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이거를 핸들링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럼 선생님 HBM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볼까요? 그것도 트레이딩 감각인데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SNS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우스 단가가 너무 낮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대가 너무 지금 다 더블 이상 먹은 단가들이거든. 그러니까 하실 분들만 알아서 하시죠. 그럼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섹터, 숏에서 지금 롱으로 갈 만한 섹터들을 공부하고 그 부분에 잠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은 편하게 우리가 또 오늘 KCC 공부해드렸고 다윈시스나 뭐 일진파워 헷갈린 거는 지금 완전히 숏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덱스터라든지 바이오 쪽에서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바이오팜이라든지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바닥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놓고 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니 이제는 금리 인하 시대가 금년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시작이거든. 나는 금리 인하 시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9월에 미국 뉴욕 증시에 ARM이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그래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우상향하지 않을까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호재가 돼가지고 반도체주에 계속해서 이슈몰이가 되어주면은 어쨌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또 뭐 협력을 한다거나 특히나 뭐 엔비디아랑 관련이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로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9월 달을 판단하지 말자. 지금 7월 말부터 하자. 7월 말부터 하자. 7월 말까지. 7월 25일 날이 금리 결정하잖아. 그리고 9월 달은 지금 그 목표는 형성돼 있지만 결론은 뭐야? 나스닥 그러면 이게 9월 달까지 가면 우리 장은 지금 2,800 시나리오를 봐야 돼. 그래야 먹을 떡이 있어. 연말전까지 그냥 상승 추세로. 그럼 삼성전자가 8만 전자 봐야 돼. 그거는 금리 확인하고 나서 요 7월 말 코스에 뭐가 있어? 모든 시가장 실적들이 있고 이때쯤에 미국에도 나스닥 그 빅테크들이 다 나와. 확인하고 왔지. 일단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잠시만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께서 지금 좀 하락한 섹터를 보자라고 하셔서 뭐 KCC나 다운시스나 이런 거 말씀하셔서 그쪽보다는 저는 이제 반도체가 그래도 큰 물줄기에서 상승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슈가 있다면 이쪽을 보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실적을 확인해 보고 금리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 빅테크와 연관이 되는 가장 큰 부분이니까 이걸 체크하고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투투 매트리스 그리는 게 나아. 무슨 얘기냐? 실적이 좋을 거다 하고 여기 테슬라야. 이게 19일 날. 그동안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 그런데 재료 노출을 급락시키면 어떡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더 좋게 나오는 끌개가 나와야 되지. 그럼 테슬라는 여기가 270이고 300불이야. 그럼 300불 넘어야 돼. 그거 지금까지 주도했던 것들은 이거를 확인하자고.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그동안 급등했고 주도주였어. 확인됐는데 역사이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잘못돼서 흥분에 걸리면 이게 주도주 바뀌어갖고 1년 고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은 하지마, 어느 단가부터는 하지마라든지 수익 챙겨놓고 더 갈 수 있는 건 트레이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분명히 주가가 빠져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진 것들이 IT에도 많아. IT도 많아. 뭐 개별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력용어 반도체 요새 KC 이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지 아니면 PCB라든지 모든 종목 중에서 급등한 거 아직도 못 가는 아직 징글징글한 거 있잖아. SF 반도체. 우리가 6,000원대 팔았지. 5,000원대 살짝 깼어. 근데 지금 다시 5,900원. 요게 20-30%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소부장 관련된 종목도 한 바퀴 다 돌려봐. 아직도 바닥에서 찌글찌글하는 게 올라간 거와 찌글찌글한 거 구분해 보면 찌글찌글한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아. 여기 상대 속도 이용하는 게 나아. 이게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쇼크야. 근데 여기서 테마로 주가 급등한 것들은 실적이 쇼크하게 되면 이건 역사이클 걸린다고. 근데 실적이 적하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들 중에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라든지 여기서 모멘텀 나오면 깎으로 올라가 이런 그러니까 어떤 면이야 맞다 그래서 요게 1번, 2번, 3번, 4번 지금 1번과 4번에서 찾자고 1번과 4번 그런 스킬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반도체주 짚는 중이니까 짚어보자면 DB가 너무 안 움직인다. DB 아이템 지겹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근데 그걸 왜 자꾸 그럼 지겨우면 알아서 이동하세요. 근데 이게 시장이 부러진다라고 하니까 아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뭐 크게 이익도 아니고 크게 손해도 아닌데 시장이 부러진다고 하니까 조정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DB의 개념은 뭐야? 거버넌스 싸움. 거버넌스 지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왜 질문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건 본인이 그냥 트레이딩 답답하고 보면 알아서 전투하시는 게 나아. 요거 일부 팔아갖고 DB는 2,500원을 뚫어야 시작이야. 왜 2,500원일까? 그 지분 때문에 가지고 와야 되는 그 가격 그게 시가총액 5천억을 뚫는 날이 이게야. 그러면 이걸 뚫어야 시작일 거 아니야. 언제 뚫어? 몰라요. 뚫으면 그때나 보자고.
그때 DB 하이텍을 땡길 거라고. 그러니까 DB 하이텍은 뭐야? 시스템 반도체나 차량 반도체에 들어가고 이 거버넌스도 들어가니까 오히려 지금 DB 하이텍은 또 사파 쪽이에요. 정파는 안 사줘요. 정인지 산지 개별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이제 수급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좀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것도 있고 그 DB 하이텍은 그 대부분도 느끼실 거야. 왜 기관들은 저런 걸 안 사냐?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 기사도 한번 나온 적 있잖아. 왜 안 살까? 왜 강성부 펀드만 침을 흘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사는 건 절대 팔거나 공매도처 이런 게 있다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니까 무당파하고 사파는 왼수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선생님 의천도령계에 너무 빠져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요새는 또 소림파가 갑자기 득세하고 있어. 의천도령계? 이렇게 하면 약간 대머리. 어. 요쪽 라인들. 그쪽 에너지들이 또 미는 종목들이 2차전지 쪽이거든. 그런 것들이 또 그러면 또 그것도 거기에 추종파들이 막 있단 말이야. 이 에너지들이 근데 그쪽은 또 정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서로 뭔가 안 좋아하네. 그래서 이제 DB 하이텍은 정보다는 사회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거버넌스 부분이 움직일 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가 본격화되려면 백기사 싸움이 붙어야 되잖아.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전에 강성부 펀드하고 그 대주주하고 만났다고 그랬잖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해결된 거 없고 대판 싸워왔어. 그러면 이제 서로 칼을 언제 후드냐 타이밍을 노리겠지. 금년 안에는 한번 하겠죠. 응? 저거를 강성부 펀드는 저를 10만 원 이상 만들어 놓고 넘겨야 지네들이. 그 선생님 DB 하이텍은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크게 영향이 없겠죠? 실적과는? 나는 실적과는. 왜냐면 항상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정말 튼실한 회사, 이게 캐시카우도 탄탄하고 현금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냥 5만 5천 6만 원 사서 요번에 8만 원대가 고점 아니야. 여기에 오면 볼래. 그럼 아까 1, 2, 3, 4의 실적으로 봤던 투투 매트릭스의 DB 하이텍은 열애? 이거는 거버넌스로 볼래. 거버넌스로. 그냥 거버넌스 게임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정파 움직일 때 DB 하이텍은 아마 빠졌을 거다. 어디 보자. 정파가 움직일 때 사파는 빠지니까요. DB 하이텍을 내가 오늘은 보질 못했는데 오늘은 파생 매매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헝그리 정신. 아니 요새 그쪽 시장 어마무시해. 변동성이 크죠. 아니 변동성뿐만 아니라 물 들어왔어. 야, DB 하이텍 말고 파생 시장에. 네. 선생님 그럼 DB 하이텍 얘기 마저 해주시죠. 오늘 보합이네. 괜찮네 그래도 차트가. 근데 며칠 전에 조금 빠졌었네요. 요번에 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57,000원까지 떨어졌었네요. 요거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75,000원부터 85,000원 사이에 반만 치고받고 한다. 근데 그 시작점은 DB가, 그러니까 DB는요, 그냥 한두 달 흘러내리거나 옆으로 기다가 2, 3일 만에 땡겨버려요. 상한가 한 번만. 이런 스타일로 움직이는 종목이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지겨갖고, 그러면 한 30% 한번 해보세요. DB 30% 팔아갖고, 뭐, 딴 거 한번 가봐. 가보세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가서 가지마. 확률이 안 돼. 오시면 저와 함께 ETF 운영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서 그냥 듬직하게 기다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DB 하이텍이 급등하면 치고받고 하시는 게. 선생님 듬직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즘 포스코 DX가 엄청나요. 오늘은 다 팔라고 그랬어. 아휴, 팔아요? 이제 뭘 바라니? 얘네들 이전 상장하니까 더 올라가겠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하우스 평균 단가가 6, 7천 원짜리입니다. 5배를 먹었어요. 부럽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하신 분도 있더라고. 그죠. 포스코 DX는 우리가 그런 분들은 축하. 그런데 대부분들 중간에
대부분들 2만 원도 되기 전에 다 내리신 분들 무지 많아. 많이 하차하셨지. 그러니까 이제 또 DX는 셀티론 같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를 이관시킵니다. 그리고 이관할 거예요. 응? 그만큼 뒤에 파워가 세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그룹은 우리가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스텔레온만 세 개만 보자고 하는데 포스코 DX도 했고 오늘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 한국 이런 것들 곡물 에너지가 위기 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뽑아먹을 게 이제 없어. 별로. 포스코는 정파의 종목이죠. 그렇지. 정파의 으뜸 종목이죠. 근데 느낌이 좀 와 이제 정인지 판지. 근데 포스코 스텔레온이 5만 원대 산 게 오늘 6만 2천 원 샀어. 어. 그래서 오늘 30% 때리라고 전략 나갔습니다. 6만 5천 원, 7만 원이면 50%. 7만 원 넘어가면 70%. 이렇게 때릴 겁니다. 그럼 그거 판 거는 뭐로 와 또? 그때 사이에 죽여버리는 거. 사파가 조정되는 거. 그럼 글로 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선생님, 현대, 로템, 현대, 로템.